만약 오늘 영상에 해당하시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연락하려던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딱 10분만 집중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감정적으로 연락할수록 재회는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재회 결과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별 후 남자들이 마음이 남아있는데도 지금 힘들고 말지 재회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남자도 여자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생각도 나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만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 계산이 끝나 있는 상태인 거죠. 남자 입장에선 관계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마음이 울컥해서 연락하려다가도 꾹 참고 점점 정리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하게 얘기해 볼게요. 먼저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중고차를 한 대 사러 가려 한다고 쳐요. 도착해서 차들을 구경하다가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사고 이력을 보니까 엔진 수리 2회, 장고장으로 입고한 횟수 5회, 거기다 전 차주의 차량 검진 기록까지 미비해요. 가격이 싸도 언제 고장나서 큰돈 깨질지 모르는 차인 거죠. 이런 경우 우리는 과연 그 차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면 리스크를 떠안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가의 차량이라면 아쉬워하면서도 그 차를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 차에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불안하고, 이런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작은 소리만 들려도 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피로해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두 가지 리스크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드는 드림카라도 구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재회에서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감정적으로 아쉬움이 남아있더라도 일단 자기 손을 떠난 입장에서는 감정만으로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긴 어려운 겁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이런 상황은 제어하기 힘들다, 이렇게만 말하는 건 여러분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겠죠. 각 상황마다 리스크를 어떻게 낮춰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해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별 이후에 가짓수가 많은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의 뇌는 한순간에 하나의 문제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는 주의력 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때 전환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그래서 뇌를 빠르게 지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가시화시키면 돼요. 도대체 뭐부터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금세 이렇게 넉아웃 당해버릴 겁니다. 해결이 어려운 한 가지 큰 문제보다 사소한 문제더라도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됐을 때 뇌의 피로감은 더 심해져요. 이별할 때는 상대방과 도대체 왜 이별을 하는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렇게 이별 사유에 관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지금 언급된 문제들을 전부 상대방에게 해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별 사유를 알기 위한 대화들이 재회에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말하게 되고 어느새 이별해야 할 이유의 가짓수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상대방은 나는 이 많은 문제들을 전부 이겨낼 자신이 없어 라고 다시 한번 이별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단 한 가지 뿌리에서 시작된 문제들이 나열하면 수많은 문제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핵심 이별 원인을 알았다면 사소한 내용까지는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과 나는 다른 면이 많아도 너무 많아.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후폭풍이 오거나 마음이 남아있더라도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아 마음을 억누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이별 사유들이 대화할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지 않는다, 너무 사소한 부분에서 서운함을 표현한다, 너무 쉽게 헤어지자는 얘기를 한다, 내 기분에 따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라고 쳐요. 이렇게 나열하면 여러 가지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단 한 가지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의 뿌리는 결국 감정적인 성향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앞으로 대화하며 너를 노력하고 이해하겠다, 사소한 부분에서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겠다, 쉽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지 않겠다,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일일이 말할 게 아니라 내 감정적인 성향을 어떻게 개선할지 단 하나의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꺼내도 일일이 해명하려 해선 안 돼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뿌리가 되는 단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연애 초기 감정에 집착하는 여자. 먼저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남자들이 지향하는 장기 연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처음같이 한결같은 남자를 바라곤 해요. 장기 연애 경험이 없는 연령대 어린 커플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남자가 나를 꼬실 때처럼 열정적인 모습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연애 초기의 뇌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같은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들은 로맨틱한 사고를 하게 만들고 더 다정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열정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호르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가 낮아지고 남자는 여자에게 보이는 열정이 줄어듭니다. 이 모습에 여자들은 역시 남자들은 처음과 끝이 다르다, 남자들은 변한다, 이럴 거면 처음에 왜 기대하게 만드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사실 연애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반려견을 입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새끼 때는 자다가도 몇 번씩이나 깨서 강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강아지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주변 친구들과의 약속도 잡지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점점 강아지보다 내 일상이 우선이 되고 혼자 두고 외출하는 일도 잦아져요. 평생 같이 살려면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합리화도 해보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처음 강아지를 데려올 때만큼의 열정이 느껴지진 않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연애 기간이 길어지는데 처음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길 바라는 건 명백한 욕심이에요. 남자에게 연애 초기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열정을 내뿜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활동이에요. 이 시기에는 무리해서 시간을 내고 무리한 지출을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 하나면 더 큰 보상을 얻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애는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단 에너지를 얻어야 될 활동이 됩니다. 우리가 가족한테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안정감, 힐링, 안락함을 느끼듯이 상대방은 우리에게 그런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느끼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 왜 처음이랑 달라? 너 변했어. 이럴 거면 처음부터 잘해주질 말지 왜 배신당한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 이런 갈등 속 대화들로 이별을 했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재회를 선택해서 얻는 이익이 없는 거예요. 연애 초반처럼 열정을 보이기엔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안락함, 편안함도 느낄 수가 없다는 게 눈에 선명한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상황에서 해결책은 제가 이 다음에 말할 내용이랑 중복되기 때문에 다음 유형 말하면서 한 번에 말해 드릴게요. 세 번째, 관계 의존적인 여자, 소위 말하는 불안형들이에요. 불안형들은 사소한 태도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꾸준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길 원해요. 이걸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면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타입인 거예요. 상대방의 우선순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쉽게 생기고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연애 초기엔 충분히 사랑을 주고 나면 신뢰가 생겨서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 유지를 하지만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상대방에게 변화가 생기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때 앞으로 나도 내 시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활해볼게. 나름대로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을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불완전한 해결책이에요. 내가 원하는 니즈를 포기하지 못하지만 다른 해소구를 만들어볼게. 라는 임시방편 같은 얘기인 거죠. 내 생각의 본질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언제 이 문제가 다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내가 내 의존적인 성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불안해하고 의존적이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삶의 태도를 어떤 방향으로 바꿀 건지 누가 들어도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변화를 원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해요. 사실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왠지 모를 불안함이 느껴졌어. 그래서 그 감정이 간극을 메꾸려고 더 의존적인 모습들을 보여가더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걸 이번 계기에 많이 느꼈어. 생각해보니까 절대 손해보면 안 된다, 상처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 같더라. 이제는 받아들여 보려 그래. 누군가를 만나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여 보려고. 나 혼자 독립적인 시간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찾아야 내가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은 정말 진지하게 내 성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내가 시각 변화가 생겼고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걸 상대방에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시 스스로를 불안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른쪽 위에 카드를 눌러보세요. 불안형 애착을 고치는 자세한 방법에 관한 영상을 이미 만들어 뒀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꼭 단기적으로만 해결하려 해선 안 돼요. 상대방이 아직 피로도가 높지 않고 나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대처를 통해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 혹은 리스크를 이겨내기 어려울 만큼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면 이렇게 미래 계획을 얘기하는 것만으론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오른쪽 위에 나오는 영상 꼭 챙겨보시길 바래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결국 여러분을 믿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이 지식이 필요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타인의 불행을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